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너모드입니다. 이번 영상이 올라갈 즈음이면 명절 시작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귀성길에 오를 거고 교통 정체가 심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차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영상 준비했고요.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담을 거거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뭐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영상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약간 뭐랄까 정신적으로 조금씩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쉬지 않고 일하는 게 문제이기도 하고 너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좀 내려가 있는 것도 있고 댓글 중에 좋은 내용도 많지만 그 중간중간 섞여있는 좀 오해와 좀 악플 같은 거를 마주하면서 상처도 조금씩 받다 보니까 뭔가 긴 영상을 찍는 게 자꾸 뭐랄까 미루게 되더라고요. 저는 약간 긍정의 아이콘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잘 이겨내서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다 보면 중고차 딜러라는 이 직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좀 사기꾼 같을 수 있고 밉게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나쁜 딜러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차량 구경 해볼게요. 첫 번째 차량은 소렌토 MQ4 차량인데요. 신형 소렌토부터는 SUV를 좀 가솔린으로 즐기기도 하고 하이브리드로 즐기기도 하고 보통 디젤이 인기가 없거든요. 근데 휘발유 매물들은 난 디젤이 싫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고 하이브리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주행이 많으신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로 구매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특정 소음이 발생됩니다. 근데 그 소음을 잡으려면 보통 막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소리를 감안하고 타시는 방향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게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좀 있고 연비도 좋고 옵션이 많을 확률도 높은데 브레이크 밟을 때 소음 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말하지 않고 출고를 하고 고객님이 그 소음을 들었다면 차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제조사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문제를 한낱 딜러인 저희가 쉽게 고쳐드린다는 건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구매하셨을 때 모르고 구매하시는 내용 없도록 좀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다는 점. 중고차로 접근할 때 2,000 초반에서 3,000 초반까지 많이들 구매하시는데 2,200, 2,300 요런 매물들은 대부분 사고가 많거나 키로수가 많거나 실제로 가서 보았을 때 내용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이 높고 저희가 판매해본 결과 한 2,600 넘어서 본다면 괜찮은 매물을 찾으실 수 있다는 점. 2,200, 2,300, 2,400 이런 매물도 가끔씩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격이 굉장히 좋으시고 기스 같은 거 연연하지 않고 키로수 많은 것도 좀 감안하고 구매하시는 그런 분들이 평균입니다. 쥐바겐 차량이고요. 제가 뭐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아도 구매할 사람들은 구매하고 부러워할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냥 제가 타고 싶은 차, 단점이 명확하더라도 구매할 사람들은 다 구매하거든요. 승차감이 어떻다, 연비가 어떻다 그런 거를 좀 계산하고 타는 그런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타고 싶다. 근데 저는 살 거면 검은색 사겠습니다. 많은 아빠들의 로망인 GV80 차량인데요. 보통 신차로 출고하고 나면 한 1년 동안은 1,000만 원이 뚝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신차로 뽑지 누가 중고차로 구매를 하겠어요. 저희 코로나 시절에 이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신차가 8,000짜리를 막 8,300, 8,500 이렇게 판매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고 최소 1년당 500만 원씩 떨어지고 있는데 자 가격이 8,000만 원짜리 차량인데 뭐 승차감이 안 좋다. 풀옵션 넣어가지고 1억인데 승차감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막상 구매해서 타시는 분들은 잘 타고 다니시거든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그냥 디자인적으로 멋있기도 하고 한국에서 가장 좋은 SUV잖아요. 실제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만족스럽게 타고 다니시면서 다음에 또 좋은 차 나오면 그 차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뭔가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엄격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대형 SUV에 에어서스 없으니까 승차감이 이렇지, 뭐 그 돈이면 X5 사지, 그 돈이면 조금 더 보태서 X7 타지.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남이 열심히 벌어서 어떤 물건을 구매했다면 칭찬해주는 게 예쁘지 아니 그 돈 주고 그걸 샀다고? 그렇게 말하면 사이도 멀어지고 구매한 사람도 기분 나쁘고 좋은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저도 처음에 GV70이랑 GV80이 나왔을 때 신차를 한번 뽑아볼까 이렇게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뭔가 GV70을 사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이즈인 것 같고 GV80을 뽑자니 사이즈가 좀 너무 큰 것 같고 저한테는 GV75가 필요합니다. BMW가 보여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 최근에 고객님들이 비슷한 분이 두 분 정도 오셨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의 사례를 좀 말씀해 드리자면 BMW F바디를 살지 K5 3세대를 살지 이거 고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세가 비슷하거든요. F바디 한 1,800대 그리고 K5 3세대 한 프레스티지 이상으로 해가지고 1,800대. 사실 K5로 구매한다면 20년식도 넘어가고 옵션도 많고 망가지더라도 수리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비용도 좋고 머리로는 K5 3세대인 걸 아셨지만 결과적으로 BMW를 구매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랑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BMW
BMW와 K5를 고민하셨을 때 고객님 정답은 K5에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근데 BMW를 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냥 한번 타보고 싶으셨대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거를 타보지 않으면 평생 못 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나봐요. 맞아요. 남자가 결혼하고 나면 내가 타고 싶은 차 꾹꾹 참아가면서 와이프 갖다주고 그리고 아이들 키우고 그러다 보면은 총각대 무리해서 한 번쯤은 탈 수 있겠지만, 결혼하고 나면 진짜 인생이 현실로 바뀌다 보니까 내가 타고 싶은 차 평생 한 번도 타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가성비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뭐 기회비용, 가성비 그런 걸 다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가성비 따질 거면 아반떼 타는 게 최고의 가성비인데, 누구나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인생이라는 건 한 번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그랬어요. 타보고 싶으면 한번 타봐라. 이걸 타는 대신에 인생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고객님께서 그때에서야 좀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K5와 BMW 중에 고민을 할 때 내가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K5를 구매해 가면 자기 전에 생각나는 거죠. 아, BMW 살 걸. 보통 사람이 이제 숨이 멎을 때 후회를 한다고 해요. 아, 그때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볼 걸, 이런 걸 후회한다고 하는데,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긴 한데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고자 싶은 게 생겼다면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제가 인생을 책임져 드리지는 않지만 나이도 30 정도 되셨고 남자의 인생이라면 자기 팔자는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뭐 2천만 원짜리 BMW 산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K5가 더 좋은 선택인 걸 본인도 알지만 BMW가 타보고 싶으면 타보면 되는 거예요. 뭐 흑염룡이 나온다, 수리비 500만 원, 60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많이들 겁 주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은 보통 없고요. 그런 경우들이 정말 흔치 않거든요. 애초에 차량을 구매할 때 딜러한테 속아서 구매한다든지 차량에 대한 컨디션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구매했다면 수리 비용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 차량을 잘 비교해보고 진짜 점검을 잘 받고 구매한다면 수리비 500만원, 700만원 나오는 거 정말 흔한 일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정말 자극적인 주제를 많이 접하잖아요. 예를 들면 금쪽이 같은 프로그램,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일반적인 아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0.0001%의 그런 아이들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청자의 이목을 끌게 만드는,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위를 보세요. 주위를.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여자와 남자를 갈라치게 하고 막 서로 싸우고, 주제 하나를 가지고 뭐 여자가 잘못했니 남자가 잘못했니 계속 안 좋은 내용을 계속 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위를 보면 그런 여자들이 별로 없고 그런 남자친구들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는 현실을 보자 이거예요. 자꾸 이야기가 딴 쪽으로 새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 BMW를 최종적으로 구매하신 그 고객님은 마지막에 출고할 때에는 굉장히 행복해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복한 경험을 하면 그 다음 행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실 거라고 예상이 들고, 수입차도 타본 사람들이 탄다고 생각을 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이야기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해보는 게 낫다고. 수입차 그렇게 막 무리해서 타는 거 아니면 그냥 한번 타보셔도 돼요. 자꾸 카푸어를 만드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수입차를 구매할 때 대중적으로 타는 차량만 구매한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고객님께서 뭐 푸조, 구형 아우디, 남들이 구매하지 않는 수입차들, 뭐 마세라티, 랜드로버, 키로수 많은 걸 접근하신다고 했으면 애초에 저희가 안 팔았을 겁니다. 저희는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 중고차 딜러이기 때문에 차량이 출고된 이후에 큰 문제가 생기면 어느 정도 도의적인 책임이 저희한테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만한 차량들은 대부분 판매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5GT 키로수 많은 거, 6GT 키로수 많은 거, 그런 차량을 판매하는 쇼츠가 가끔씩 올라가서 아무 차량이나 다 파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5GT, 6GT를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이랑은 정말 사전에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그 대화 안에서 이분한테 팔면 안 되겠다, 그런 고객님들한텐 저희가 좀 가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군대 전역해가지고 저는 망가져도 좋으니 5GT 막 20만 킬로짜리 사고 싶어요 하면 저희가 안 팔 거니까 저희 예쁘게 봐주시고 매너모드 채널 안 터지도록 제가 잘 처신하겠습니다. 자, 레인지로버 벨라거든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금액적으로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만 딱 보여드리면 뻔한 댓글들이 있죠. 뭐 세대를 사야 된다. 근데 제 주변에서도 랜드로버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 고장이 수리 비용이 비쌀 때도 있고 저렴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참 유튜브 판이 재밌는 게, 이 차량도 그런 것 같아요.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불만이 없어요. 저도 디스커버리 4를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다 보면 고질병도 굉장히 잦고 자잘자잘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 성격상 그냥 탈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뻗지만 않는다면 내비 먹통된다든지 하부에서 소음이 조금씩 찌그덕찌그덕 난다든지, 저는 그런 거 그냥 감안하고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형 랜드로버를 구매해가지고 신차 같은 컨디션을 원한다면 사실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신차를 구매해도 망가지는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랜드로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차마다 고질병은 다 조금씩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은 오일류 관리 그리고 냉각수 관리 그런 관리들을 조금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입차를 구매할 돈까지는 있지만 정비할 돈이 없는 분들이 접근하는 경우들이 진짜 크게 망하기 쉬운 길인 거죠. 사실 이 차량은 신차 출고가가 굉장히 비싸요.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겠지만 수리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신차 출고가 기준으로 수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예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수리비를 쓰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어떤 게 망가졌다고 하면 내가 진짜 500만 원 주고 이차에 한번 다 고쳐서 타야겠다 이런 성격이 있다면 어떻게든 싸게 고쳐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30만 원 써보고 70만 원 써보고 한 150만 원 다 달았을 때 수리비 많이 나와서 못하겠다 포기하고 어중간하게 고쳐서 남한테 팔고, 차에서 손해보고 수리비에서 손해보고 그 차량은 중고차 시장 돌아다니면서 폭탄 돌리게 하고 있고, 용기 있게 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감당이 가능한 사람인지부터 따져보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요새 벨라가 괜찮은 게 한 4천에서 5천 정도면 구매하거든요. 현금으로 2천 내면 한 달에 뭐 40이든 60이든 이렇게만 내면 진짜 예쁘고 인기 많은 이 벨라 차량을 살 수 있어요. 돈에 여유가 있다면 한 번쯤 접근해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머니 사정이 좀 좋으신 분들은 그런가? 벨라 한번 타볼까?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해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인생이 꼬여있는 그런 분들이 접했을 때에는 지금 이렇게 문제 많은 차량을 권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여유 그리고 생각 많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만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요새 벨라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주면 진짜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짧아서 진짜 남들이 타지 않는 예쁜 SUV가 가지고 싶다, 벨라를 이길 차가 있을까? 그런 생각해요. 저는 제 주변에서 모델 3, 모델 Y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 대 더 살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족도가 높다 못해서 어떤 상황까지 봤냐면, 부부가 차량이 한 대 있었거든요. 근데 전기차를 타보고 싶어서 아이오닉 5를 구매해 가셨어요. 근데 몇 달 뒤에 돌아오셔가지고 기존 차 판매하고 아이오닉 한 대를 더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총 아이오닉 5가 2대였거든요 아직까지도 너무 만족스럽게 타고 있고 너무 좋대요. 그냥 뭐 더 할 말이 없어. 그냥 전기차가 너무 좋으시대요. 근데 전기차는 가끔씩 화재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전기 통구이 된다, 몇 천만 원 주고 마루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저는 조금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해요.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권장드리는 내용은 전혀 아닌데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경차 타다가 사고 나면 뭐 잘못된다. 근데 사실 덤프트럭 앞에서는 다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을 자꾸 걸고 나간다면 길 가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끝의 수까지 계산을 한다면 솔직히 아무것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방 안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 무너지면 어떡해요? 밖에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볼트, 뭐 아이오닉 5, EV6, 테슬라, 소울 EV, 그러니까 전기차를 저희가 최근에도 정말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SOH가 뭐 91%든 95%든 뭐 99%든 그런 거 관계없이 차량이 출고되고 나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내연기관인 차량들보다 훨씬 더 적을 뿐더러 화재가 났던 적도 없고, 전기차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2, 3년 동안 엄청 많이 판매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쇼츠에 전기차 판매된 내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기차를 구매하러 많이들 방문해 주시는데, 유튜브의 댓글들만 보면 죄다 욕이에요. 다 욕밖에 없는데 정작 구매해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잘 타고 다니고 있다는 점, 제가 아무리 저희 경험을 토대로 전기차를 구매해도 문제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욕할 분들은 욕하시겠지만 문제가 없는 걸 어떡해요. 그냥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냥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만 잘 설명드리고, 그리고 하부 배터리 셀에 상처 있는지 잘 봐드리고 SOH 값 잘 확인해가지고 잘 안내드리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저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에는 사고 이력이 큰 거 절대 판매하지 않고요, 배터리 셀에 눈에 띄는 문제가 있다면 절대 판매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희 매너모드 업체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전후에서 저렴한 중고차와 아니면 한 2천만 원 언더로 해가지고 좀 20년씩 넘어가는 차량들을 구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3천대, 4천대, 5천대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구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떤 부분을 생각해보면 좋냐면,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중고차를 구매해서 편하게 타고 다닐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연식이 있는 차량들을 구매하면서 최근에 나왔던 좋은 옵션들을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할 건지, 이걸로 많이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싸게 갈 거면 확실하게 싸게 가고, 내가 만약에 제대로 된 금액을 주고 살 거라면 적어도 현대
현대에서는 스마트 센스, 뭐 기아에서는 드라이브 와이즈, 반자율 주행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반떼 CN7을 구매하시더라도 모던이 있고 인스퍼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던으로 구매하면 싸겠지만 어차피 좋은 중고차를 구매하는 거라면 인스로 구매해서 반자율 주행 있는 걸로 구매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쓰기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2천만 원 주고 차량을 구매하는데 반자율 주행이 없다? 그럼 저는 좀 고민을 더 해볼 것 같아요. 수입차라면 없을 수 있는데 국산차로 접근했을 때 2천만 원을 주면 어지간해서 반자율 주행이 대부분 있거든요. 근데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면 이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보험료 할인도 되고 주행할 때 안전 옵션, 뭐 후측방이라든지 차선 이탈 유지, 그리고 뭐 차간거리, 돈을 쓴 만큼 그 옵션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면서 타면 좋은데 돈은 돈대로 주고 사는데 옵션도 없고 뭐 디자인만 보고 산다. 그런 건 조금 아쉬운 판단인 것 같고, 저렴한 것들 뭐 300이든 400이든 500이든 600이든 그러니까 저렴하게 탈 거면 디자인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2, 3년 동안 스트레스 없이 버텨줄 차, 그 장고장이 좀 생기더라도 내가 무시하고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도 본인이 타고 싶은 차량 타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산과 구매하고 싶은 차종과 목적을 말씀해 주시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뭐 어드바이스도 해드리고 차량 많이 뭐 보여드리고 그런 건 자신 있으니까 기회 주시면 제가 잘 해볼게요. 영상을 좀 길게 찍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의 귀성길에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들이랑 싸우지 않고 하하호호 웃다가 끝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